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를 웃돌면서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규모 집단 그리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에서 발병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모임과 행사는 잠시 멈추고 행사 수칙을,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어제까지 모두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천은 코호트 격리 중이던 요양시설에서 추가 확진자 2명과 함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5명이 확진됐습니다. 여기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제천 3명, 청주에서는 1명이 추가됐는데 충주에서는 N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제천 요양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북 467번과 468번 90대 확진자로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확진으로 해당 요양시설에서만 1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제천시는 시설 내에서 추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종사자와 입소자들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내려지면 해당 건물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됩니다.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은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밖으로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문제는 N차 감염과 깜깜이 감염입니다. 충주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60대가 기침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실시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60대는 타 지역 방문 뒤 확진된 A씨의 접촉자 B씨로부터 옮겨진 N차 감염입니다. 또한 청주와 제천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 동참 없이 조기 진단과 자가격리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수명이 길고 활발한 시기고 감염 속도가 놀랍게 빠르게 전염되고 있고 또한 무증상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넉 달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 추진단장은 2단계에 걸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10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즉각 이전하는 겁니다. 2단계는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입니다.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국회 이전에 찬성했고 수조 원에 달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이전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이전 등 현 시대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추진단 제안을 국회 균형발전 특위가 이어받아서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이른바 3+2+3 광역권 전략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등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2개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로 상생의 어떤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한 지 4개월 만에 구체적 실현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가 될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정해져야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국회법을 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방안은 야당의 이해와 여론의 지지라는 쉽지 않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당의 국회 세종시 이전 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청와대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민주당이 청와대 이전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수도권 초집중이 가속화한 지금이 청와대 이전의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해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법적인 법률 자문료인지 아니면 불법 로비 자금인지가 쟁점으로 오늘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갑근 위원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으로부터 지난해 4월 2억 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윤 위원장을 통해 우리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는 로비 자금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월 낸 옥중 입장문에서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 우리은행 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4일 우리금융그룹과 윤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갑근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2억여 원은 라임펀드에 투자한 회사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받은 법률 자문료라며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윤 위원장이 받은 돈이 불법 로비 자금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법률 자문료인지가 쟁점으로 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인식한다는 뜻에서 지난 2015년부터 변호사들의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부분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검사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지역 변호사회가 충북지역 검사들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검사평가제지만 결과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충북 지역 검사들의 평균 점수는 82.87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피의자의 변론 내용을 듣기보다는 자백을 받으려는 경향을 보였고 유죄가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고 조사에 임한다는 인상을 남긴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3명은 60점 미만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으며 30점대의 점수를 기록한 검사도 있었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등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검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동지청 김원재 검사와 이동영 검사는 변호사들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각심을 일깨워 검찰개혁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충북 지역 변호사들의 검사평가 참여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지만 법관 평가 참여율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일몰제로 도시공원 시설에서 해제된 토지에서의 개발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찬반 이견 속에 결론을 못 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개발 행위를 완화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회를 선언하고 먼저 현장에 있는 공원 해제 지역을 찾았습니다. 오후 재개된 심의에서도 보존과 재산권이 부딪혔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다세대 주택과 일반 음식점 등이 들어서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고 내 땅이라고 뭐 다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공원이나 뭐 자연구역, 뭐 보존 놓기, 생산 놓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겠지 원래가. 35년간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주들의 입장을 이해해 일부 개발 행위를 풀어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완화를 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조례안은 청주 지역 8개 공원 해제 지역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29군데 도시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 조례에 대한 그 규제 행위 규제에 대한 걸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했고요.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찬반 이견 속에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고 다음 회기 때 국비 확보를 통한 보존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음성군은 금왕읍 메추리 농장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됐다고 밝히고 반경 3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 4곳 24만 8천여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음성군과 인접한 충주시와 진천군 증평군도 거점 소독소와 방역 차량을 배치해 집중 방역에 나서는 등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내년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봉투 구매량을 규격에 관계없이 한 사람당 한 장으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1인당 구매량을 5장으로 제한하고 판매소의 주문 방식도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했지만 주문 폭주가 계속되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시는 또 종량제 봉투는 내년부터 색상이 바뀌며 현재 색상의 봉투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